안녕하세요 여러분, 면접관 언니입니다. 자, 여러분, 제주항공이 뜨고 난 뒤로 한 지금 오늘 토요일이니까 화, 수, 목, 금, 토 한 지금 5일 정도 지금 지난 시점인데요. 호환이 나와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많이 안 썼을 때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부분을 바탕으로 방향을 좀 다시 잡고 수정할 것이 있다면 수정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계속 첨삭도 하고 있고 제가 자소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받고 있는데 사실 이게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어렵지 않은지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바로 들어가죠. 첫 번째 질문이 다른 항공사가 아닌 제주항공에 지원하신 이유를 다음 내용을 꼭 포함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이 질문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질문이 무슨 내용이냐? 지원 동기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질문은 지원 동기를 써야 되는 거죠. 이 작성을 하실 때 지원 동기를 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지원 동기를 안 쓰시고 밑에 가이드라인만 쓰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 이 첫 번째 항목의 질문은 지원 동기예요. 그리고 질문도 꼼꼼히 다시 한번 보세요. 제주항공이 지원하신 이유를 밑에 가이드라인 2개를 포함해서 써라. 첫 번째는 가이드라인대로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먼저 이 제주항공으로부터 경험했던 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쓰는 거예요. 나는 뭐 제주항공을 이용했는데 뭐 굉장히 친절한 어떤 서비스로 인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고 이게 승무원 지망생인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다 쓰고 그 다음 가이드라인 회사를 선택하는 본인만의 기준과 제주항공이 그 기준에 부합하다고 하는 이유. 굉장히 내가 그 친절한 서비스로 감동을 받았는데 나는 회사를 선택할 때 A라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제주항공이 그 기준에 부합하더라. 왜? 내가 앞에 그 친절한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나의 그 직업관 A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제주항공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쭉 내려가는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 다른 하나는 좀 자연스럽게 이 2가지 가이드라인을 전체 글에서 녹여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순서에 상관없이 이렇게 쓰는 거죠. 저는 뭐 회사를 선택할 때 A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된 이유는 뭐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제주항공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제주항공의 어떤 서비스나 경영하는 그 내용들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내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A라는 기준에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경험은 바로 이런 경험입니다 하고 쭉 설명해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항공사가 아닌 제주항공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이 해당 직무에 지원하신 이유를 다음 내용을 꼭 포함해서 써달라. 이거 첫 번째랑 비슷한 스타일로 지금 간 거예요. 아까는 제주항공에 지원한 이유였으면 지금은 승무원에 지원한 이유죠. 근데 그 승무원에 지원한 이유를 내가 뭘 잘한다 막 이렇게 어필하면서 지원 동기를 쓰라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게 승무원을 일을 하면서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차별화된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첫 번째 가이드라인과 두 번째 가이드라인을 자연스럽게 믹스해가지고 문장으로 깔끔하게 적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순서대로 가이드라인대로 해당 직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어떤 노력 그 노력을 함에 있어서 내가 승무원을 하는데 어떤 점이 어려울 건지 예상을 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노력과 이유만 적는 게 아니고 지원 동기를 적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거였어요. 남들과 차별화된 본인의 노력이 뭐냐? 라고 했으면 노력을 한 걸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자소서를 보시면 본인이 잘하는 장점에 대해서 적혀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본인에게 직업으로서 승무원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라. 직업관. 본인만의 특별한 직업관이 있다면 같이 설명해줘라. 나의 직업관을 설명하면서 승무원은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라고 설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직업이란 A라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활동입니다.
내가 살면서 직업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들은 A, 뭐 A 여러 가지 이런 A들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나에게 A 플러스 1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직업관에서 A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 A는 어디와 같아야 되냐면 첫 번째 항목인 여기 가이드라인에서 회사를 선택하는 본인만의 기준과 제주항공이 그 기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요거에 그 A를 써주면 좋아요. 회사를 선택하는 본인만의 기준이 곧 가치관이잖아요. 직업관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서 언급한 직업관과 3번에서 쓰는 직업관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소서가 거짓말이 아닌 게 돼요. 그 1번 같은 경우에는 직업관이 아니라 직업관을 가지고 지원 동기를 써라라는 이야기니까 직업관은 가볍게 언급해주고 지원 동기를 길게 써주셔야 되고, 3번의 직업관은 직업관에 대한 질문을 묻는 거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직업관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 모두 지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요즘에 정말 좋은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특히 제주항공은 그것에 대해서 막 열거하면서 글자 수를 채우시면 안 돼요. 그것을 알고 있는 내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소개서에는 반드시 나의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글자 수에 대한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2000자 이내라고 하면 2000자를 쓰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2000자를 넘지 말게 쓰라는 얘기예요? 2000자를 넘지 말게 써라. 100자랑 2000자 사이에서 써라 하잖아요. 근데 이걸 2000자를 딱 채우신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2000자 넘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이야기만큼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권해드리는 글자 수는 그래도 딱 서류를 봤을 때 뭔가 그 성의는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한 1200자, 1800자 사이에서 쓰시되 항목마다 좀 다양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건 쓰다 보면 1200자 될 수도 있고, 어떤 항목 쓰다 보면 뭐 1900자가 될 수도 있고, 뭐 1600자 될 수도 있고 한데, 1000자는 넘기고 2000자가 되지 않는 이 선에서 자유롭게 쓰시면 어느 정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읽는 사람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분량이 나옵니다. 2000자 이내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늘 500자, 600자 뭐 이런 기준으로 작성하던 그런 이제 연습이 되어 있어서 길게 쓰는 게 힘들어 하실 뿐인데, 사실 나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꺼내서 구체적으로 쓰다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2000자 정도면 정말 딱 깔끔하고 예쁘게 쓸 수 있는 글자 수예요. 제주항공이 이걸 알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저는 서론 쓰고 본론 좀 길게 쓰고 결론 쓰다 보면 보통 1500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자 수에 대해서 조금 힘드신 이유는 내가 경험했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적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루할까봐, 혹은 뭐 남들도 한 경험이라서 뭐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서, 혹은 이런 것보다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진짜 잘 쓴 자소서는 회사 이야기는 정말 간간히 나오고요. 나의 이야기로 빼곡히 채워져요. 내가 승무원이 되고 싶으면 회사에 대한 칭찬을 막 하면서 승무원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을 살펴봤을 때 한 사건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설득이 되게, 이 사람이 겪은 일을 읽다 보면은 승무원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설명이 되게끔 쓰는 거예요. 자세히. 아시겠죠? 그래서 비율을 따지면 회사 이야기를 20%에서 30%만 쓰시고 나의 이야기를 70에서 80% 쓰세요. 근데 요거 하나 또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그 글쓰기의 기본에 충실해 주시는 건데요. 문단을 시작하는 첫 단어의 앞칸은 들여쓰기를 해야 됩니다. 한 칸을 이렇게 밀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작성을 하시게 될 거잖아요. 그럼 서론을 쓰고 본론을 바로 이어서 쓰는 게 아니라 서론 쓰고 한 줄 띄고 본론 쓰고,
한 줄 띄고 결론 쓰고 해서 문단을 딱딱 나눠 주셔야 돼요. 우리 왜 책 읽을 때도 보면 앞에와 다른 이야기를 새로 시작할 때 새로운 문단으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 주잖아요. 그렇게 쓰셔야 되고, 또 반대로 띄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단순히 가독성을 위해서 띄지 않아야 할 문장들을 띄어서 따로따로 문단을 만들지 마실 것. 사실 이거는 SNS로 인한 습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거든요. 조금 쓰고 띄우고 조금 쓰고 띄우고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바른 글쓰기를 할 때는 앞 문장과 같은 이야기를 쓸 때는 띄우는 게 아닙니다. 바로 뭐뭐 했습니다로 끝나면 이어서 그 다음에 쓰고 이어서 그 다음에 쓰고, 앞에 문장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새로 시작할 때 한 줄 띄고 첫 단어는 들여 써주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는 이제 되게 기본적이지만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고,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조금 꼼꼼하게 지키셔서 깔끔하게 제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항목별로 소제목을 이렇게 다시잖아요. 소제목을 다실 때는 좀 통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앞에서 만약에 단어로 표현했다 그러면 밑에도 단어로 표현을 해주시고, 앞에 문장으로 소제목을 썼다 그럼 전부 다 문장으로 소제목을 만들어주면서 그 전체적으로 자소서에 통일성을 주는 거예요. 한눈에 딱 봤을 때 뭔가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는 거죠.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되게 꼼꼼히 읽어보실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쓰실 때 정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이거 정말 화려한 글이다가 아니고 되게 감동이 있고 수수하지만 이건 진짜 이 지원자의 이야기구나, 정말 우리 회사를 생각하고 깊은 고민 끝에 썼구나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생각만 하시면서 직업관과 승무직과 제주항공에 대한 생각부터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글을 쭉 써내려 가시는 게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자소서를 작성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파일을 만든 게 있어요. 그 파일은 저희 블로그에 오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확실히 그 파일을 보고 초안을 작성해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틀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파일을 이용해서 자소서 작성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안녕.